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1억대로 지금 성남 아파트에 투자하라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같이 기사를 몇 개 살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강남 3구하고요. 과천 일부 지역이 전세 가격이 2년 새에 1억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2020년 1월 31일 오후 1시에 나온 최신 기사이고요. 이제 몇 개 주요 지역에 대해서 그럼 정확히 얼마가 올랐는지 기사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대비 한 2억, 그러니까 송파구는 약 한 2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억 1,50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퍼센트로 보면은요. 이제 15%가 이제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히 이제 경기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천 직전부 타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청약 수요를 기다리는 그런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입주 2년 차가 된 아파트 호당 평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상위 10곳을 뽑아본 건데요. 1위는 이제 송파구예요. 송파구이고요. 이게 전세금 인상액이거든요. 파란색이요. 그래서 전세금이 한 2억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 정도 오른 거고요. 이제 과천시도 1억 1,000, 그리고 서울 서초구는 1억 1,000, 그리고 은평구는 이제 8,000에서 금천구도 이제 8,000, 기타 이제 지방 거점 도시들까지 이렇게 전세 가격이 신축 아파트, 2년차 아파트가 이 정도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난 작년에 12, 16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추가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대책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내용을 약간 예측을 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주택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쉽게 얘기해서 충분한 자금이 있더라도요, 어떤 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쉽게 주택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골자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 규제를 현재는 15억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9억 이하나 뭐 그런 것들까지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유세 부담이죠. 공시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보유세를 이제 더 부담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종부세 기준을 기존 9억에서 6억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세 계약이 2년인데요. 이를 이제 4년에서 5년까지 올릴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돼요. 전세 가격을 이제 많이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 아니라 4년이면 그동안 못 올릴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많이 높여서 내놓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전세 제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4년에서 5년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을요, 기존 한 10% 정도에서 한 20, 30%까지 확대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성남 지역이고요. 산성역을 중심으로 이제 마커를 찍어서 지정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지정인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경이 약 한 10km만 이렇게 떨어져 보더라도요. 바로 아래 이제 직주 근접인 판교가 이제 권역에 들어오고요. 이제 잠실권하고 이제 강남권까지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적인 접근성이요. 거의 이제 강남에 준한 지적인 접근성인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제 구시기까지였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지였던 지역이고요. 이제 최근에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고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재개발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현재도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보다 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넓게 포지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이 구성남 쪽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규제를 좀 살펴보면요,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구로 현재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로 아래 판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분당하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과열지구인데요, 상대적으로 조정지구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LTV에 있어서요, 좀 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개발 수요들, 그리고 투자 수요들, 실거주 수요까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지구 중에서는요, 가장 입지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도 보시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8호선이 있고요. 8호선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위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위례 트램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위례에서부터 강남하고 과천하고 연결되는 위례 과천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는 또 세곡이 있고요. SRT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수서에서요. SR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용을 할 수 있고, GTX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지하철 3호선이 수서에서 위에 서판교, 그리고 밑에 뭐 대장지구, 용인까지 연결이 될 그런 예정들도 있는 여러 가지 지하철 호재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인 아파트죠. 산성역 프레스티아를 좀 보면은요, 이 아파트인데요. 4,000세대가 넘고요. 이제 곧 입주 예정입니다. 20년 7월이면 이제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수는요, 총 39개 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을 좀 찾아봤는데 매물이 이제 한 34평 기준은 매물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거래가 가능한 게요. 보시니까요. 38평으로 봤을 때 한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13억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입장이 마무리되면은요, 더 오를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같은 경우에도요, 입주권만 현재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 금액이 이제 5억 넘게 들어가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거주를 고려하시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지만요. 투자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 정도 돈이면 이제 강남권도 접근할 수 있는 돈인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이제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고려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충분한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 아파트 말고요. 주변에 갭이 좀 낮은 아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주변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주변에 인근한 지역들의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쪽으로의 갭이 낙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좋고요.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좀 입주가 좀 최근에 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푸르죠. 지금 13개 동인데, 갭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한 2억대에도 접근이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3억 정도, 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좋은 아파트이고요. 이제 갭이 좀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보다 이제 갭이 낮은 게 좀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거리가 좀 많이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보시면 한 1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14개 동이고요. 95년도에 지은 건데 은행 현대라고 하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갭이 한 2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호재가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이 1억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남 단대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있는 단대동 진로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세대수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한 500세대 정도 되고요. 6개 동이고, 지은 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에 갭 메우기로 오를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갭을 보면 한 1억 중반 정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역접근성도 좋고요. 인근에 개발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단대동 진로 아파트에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금광 3익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파트도 보면 역접근성이 좋고요. 갭이 제일 작아요. 이 아파트인 경우에. 근데 이제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갭을 판단해 보시면 1억 초반까지도 이제 접근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처럼 한 1억대, 1억 초반에도 접근이 가능한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남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본인 자산을 좀 늘리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내용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